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주석 선수 활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은 생각일 뿐이니 푸념이라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수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따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선수 욕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선수들 이야기를 최대한 삼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비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자제를 했지만 어제 그 실책으로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징계에서 풀릴 당시 하주석 선수가 잘할 것이다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타격은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술판 파문으로 징계를 받았던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주석 선수도 여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들은 모두 3할을 기록했던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긴 공백은 분명 영향이 있구나. 속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타격에서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다만 하주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득타율, 지난 시즌 팀 타율 58타점으로 팀 2위를 한 그 모습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주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타격 성적이 좋은 선수입니다. 몸쪽보다는 바깥쪽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이니만큼 득점권에서 상대 투수가 바깥쪽으로 승부하는 공을 공략하는 선수이죠. 올 시즌도 분명 주자가 있을 때 인타구하는 비율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최원호 감독은 대타 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 의도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팅으로 나와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확실히 속구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점점 타석에 들어가는 빈도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타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도윤 선수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면서 뺄 수 없는 주전으로 확고히 했기 때문에 대타 활용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상에 있는 건 작년 기록입니다. 특히 오선진 선수가 복귀를 하고 더합니다. 이도윤 선수가 하주석 선수 복귀 후에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3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루는 문현빈, 정은원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도윤 선수의 활약이 계속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이도윤 선수를 휴식을 주고 하주석 선수를 기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도윤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하주석 선수를 쓸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현재는 대수비 그 이상의 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손이기 때문이죠. 오선진 선수는 다른 손이니까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실제로 오선진 선수는 유격수로 2루수로 나오는 선수이기도 하죠. 하주석 선수는 같은 손이니 더더욱 활용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 시즌 하주석은 주전이 아닌 백업일 수밖에 없다고 방송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윤, 오선진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하주석 선수가 올 시즌은 이 두 선수를 밀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 내야로 포변을 시도해야 한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모교에 가서 통고를 받든 대학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하든 코너 수비 연습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주석 선수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오로지 유격수로만 나오는 하주석 선수입니다. 준비를 안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업인데 주전을 밀어내고 유격수로 투입되는 부분, 하주석이니까 라기에는 분명 어색함이 있다고 봅니다. 준비를 안 했으니까 자업자득이죠. 자기 목을 자기가 졸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노시환, 최은성이 있는데 하주석을 활용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시환 선수도 최은성 선수도 체력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최은성 선수는 지명타자 출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하주석 선수는 김인환 선수를 밀어낼 생각을 가지고 1군에 올라왔어야 합니다.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친구라도 밀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나서 수비 범위가 급격하게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0살이 넘어갔으니 더 하겠죠. 하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격수는 이도윤 선수를 중심으로 박정현, 이민준, 송호정 네 선수가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미 구단은 하주석 선수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직 박정현, 이민준, 송호정 선수가 1군에서 보여준 것이 적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가 필요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만 해도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로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윤 선수의 활약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유격수 하주석은 없다 해서 팀 전력에 이상이 없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퓨처스로 내려가서 코너 내야로 포변을 해야 합니다. 3루수를 보면 노시안 선수가 확고하게 있죠. 백업은 김태현 선수입니다. 오선진 선수는 1+1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수로 있을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두현 선수가 할 수는 있지만 유격을 해야겠죠. 퓨처스에서는 노석진 선수, 최원준 선수가 준비되고 있지만 미필에다가 육성 과정이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결국 하주석 선수가 살아남으려면 코너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팀에 가거나요. 한화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코너 내야로 바꾸는 방법 외에는 1군에서 있을 방도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어제 그 실책으로 수비에서도 하주석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어제 리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래도 하주석의 수비는 인정할 만하지. 저러니 7회만 되면 대수비로 투입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파일을 지킬 수 있고 좀 더 많은 파일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하주석 선수의 존재 가치이니까요. 하지만 일은 벌어졌습니다. 수비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선수, 1군에 있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유격수 수비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코너로 몰려있는 하주석 선수의 활용 가치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코너 내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내야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죠. 그 질문에 조정하기 어렵게 포화가 되었다고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타선이 타격이 너무 부진합니다. 결국 타격이 조금이라도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선수를 활용해 타개하려고 하는 최원호 감독이고 그 결과 반쪽짜리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타격이 되면 수비가 부족한 선수들, 수비가 되면 타격이 안 되는 선수들, 결국 1군, 2군 왕래도 적어지고 변화를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군 선수들이 감독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지만 그러고 있지 못하면서 중심 타선의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위 타순과 하위 타순의 격차가 나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연결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미적거리게 되고 주춤거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주석 선수 본인이 자신을 써야 하는 명분을 스스로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올 시즌 하주석 선수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FA입니다. 부상으로 밀리고 징계로 밀리고 이제는 실력으로 밀리니 참 한심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분명 아직 한화에는 하주석이란 인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한 근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더 이상 1군에서 버틸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더 미루면 그만큼 자리는 사라지는 것이고 내년에도 자리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퓨처스로 내려서 호변합시다. 그리고 10월쯤 한번 올라와서 3루수나 1루수로 출전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방송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고 많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에 이야기했던 거를 일반 영상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방송에 와주신 분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공감을 하실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류의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